10만, 40만 이게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전한길 10만 당원 양병설 주장에 국힘 이번엔 친길 대 반길이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앞서서 이번에는 이 국민의힘 내부에 친윤, 친한이 아니라 친길계가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길이냐 반길이냐로 나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전한길 씨가 내가 10만 당원을 지금 양병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10만도 아니고 40만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뭉칩시다. 뭉쳐가지고 오늘 뉴스에 또 전한길이가 10만 명을 국힘에 가입시켰다. 10만 명이 아니라 20만, 30만, 40만 다 가입하자고요. 해가지고 우리가 국힘을 만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당장 내일 모레 평당원 그 모임이 있습니다. 그걸 이끌어갈 겁니다. 국힘의 주인은 누군데요? 당원들이에요. 국회의원들은 아니에요. 앞으로 평당원을 더 모을 겁니다. 네. 그리고 좌파의 개딸이 있었다면은 전한길이가 우파의 개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걸 제가 만들어갈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 만들 겁니다. 저와 이런 평당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후보에 대해서 영향력은 행사할 겁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10만, 20만, 30만, 40만 목에 막 핏대가 막 섰어요. 40만 내가 양병을 할 거다 당원을 그러면서 하는 게 좌파 개딸처럼 우파 개딸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의문이 이런 게 있어요. 이창근 의원님. 국민의힘 당원 중에 10만 명은 전한길 씨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분인 겁니까? 그것은 전한길 씨의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대선 기준으로 국민의힘 책임당원, 다시 말해서 투표권을 가진 당원은 76만 명입니다. 네. 그중에 10만 명이라고 하면 약 13%죠. 하지만 이 당원들조차도 본인의 말에 따라 다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여부는 지난 전당대회 때 이미 판가름이 났습니다. 한동훈 지난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당시에 그때도 당대표 선거가 100% 당원 투표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당시 친윤계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받았던 원희룡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의 완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일 뿐이고 네.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이렇게 자꾸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본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오만한 태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은 하나의 당원일 뿐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그 당원 자격조차도 앞으로 심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렇게 무리하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10만이 아니라 20만, 30만, 40만을 얘기를 하는데 이건 본인 생각인 거지. 그 정도가 되지 않는다는 게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다 드러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찾아보니까 서영주 대변인님. 네. 전한길 씨의 그 유튜브 구독자, 뭐 유튜브만 하는 건 아니에요. 뭐 뉴스도 있고 막 있는데 일단 유튜브만 봤을 때 구독자가 123만이더라고요. 그럼 123만이면 이 중에 국민의힘 당원이 또 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10만 당원 양병설이 그냥 헛고는 아닐 수도 있다. 지금 전한길 씨가 저렇게 정치판에 들어와서 참 해괴망측한 주장들을 하는 걸 보면 구독자 믿고 뛰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윤어게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자. 그다음에 내란을 옹호하고 비상계엄의 정당성, 부정선거를 반드시 밝혀내겠다. 이런 그 헌법 밖의 주장들을 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은 120만 이상이 구독하고 있다. 물론 신기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네. 관찰하려고. 그런데 사실 10만 이상은 전한길 씨가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은 구독자.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김계리가 있습니다. 개몽 김계리. 그분 저 유튜브 개설한 지 지금 일주일이 안 됐는데 15만이 넘었어요. 구독자가요. 네. 그럼 결국에는 한 10만 정도를 저는 그냥 엑기스로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전한길 씨가 지금 국민의힘 전통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을 접수하러 온 거 네. 같은 느낌이고 본인이 공언했잖아요.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겠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정통 기성 정치를 했던 국민의힘에 친윤이든 뭐 친한이든 구주류든 비주류든 참 창피한 꼴을 당하게 생겼다. 이제 국민의힘은 폐업 수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이 이 전한길 씨가 괜히 막 이렇게 공언을 하는 것이겠느냐. 믿는 구석이 있는데 그 믿는 구석이 뭐냐? 유튜브나 뭐 이른바 전한길 뉴스나 이런 것들의 어떤 구독자 수, 조회수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전한길 씨 연일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큰 맥락은 이거죠. 나는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거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당대표로 당선을 시킬 겁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보면 구주류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이번에 김문수 후보도 나오고 장동혁 후보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둘 중에 누굴 지지하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어보시죠. 김문수 후보가 어제 출마 선언했고, 예. 장동혁 의원도 나온다는 이야기 들리고, 공개 질문 질의서도 보낼 생각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속 절연할 것이냐, 아니면 같이 갈 것이냐 물어보고, 저는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는 후보한테 지지할 거고요. 후보도 마찬가지로 나 후보 단일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통합할 수 있도록 그 약속까지 다 받고 지지를 할 겁니다. 조건부입니다. 네, 지금 얘기를 하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질의서도 보낼 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후보 단일화 하세요. 단일화하면 내가 그 한 사람 적극 밀어줄게. 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창근 위원님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진짜로 전한길 씨 그리고 이 전한길 씨가 또 입장을 같이 하는 구주류가 뜻을 같이 하면 그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지금 현재 룰 개정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당대회를 치른다면은 당원 80%, 민심 20%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전당대회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 나경원 의원이 강력 반발할 정도로 김기현 당대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때부터 당원 100%라는 것을 친윤계 구주류들이 만들었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도 민심 100%로 전환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내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절연을 통해서 당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과거부터 역사를 본다면 새롭게 태어난 적이 2번 있습니다. 그것이 2004년도 당시에 천막 당사, 그리고 또 한 번은 2011년도 당시에 당의 색깔을 파란색으로 빨간색으로 바꾼 새누리당 출범, 그 2번의 역사입니다. 네. 이분들이 그 역사를 알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그런 역사를 아는 건전한 당원들, 그러한 세력들은 과거를 회귀해서 정말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뜻대로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옹호하는 윤어게인 정당을 만들자고 하는 게 전환길 씨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전한 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짧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하고 새롭게 나가야 된다, 혁신을 해야 된다. 지금 윤희숙 혁신위의 입장에 동의하는 입장이 국민의힘 중에 50%가 넘습니까? 지금 현재는 50%가 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친윤계 중에서도 네. 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출발점이 전환길 씨 사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인숙 혁신위원장이 더 강한 목소리를 앞으로 더 낼 거라고 보고요. 설사 의원총회에서 안 된다면 전당 투표를 통해서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윤희숙 혁신위에서 전 당원 투표 얘기도 있고 의총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이 맞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어제 비대위에서도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당원 당규에 전환길 씨의 과거의 행동이나 또 발언들이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서울시당과 중앙당에서 필요한 조치를 밟는 걸로 그렇게 저희 당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당이 지향하는 바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네, 볼까요? 전환길 언행 조사 나선 국힘 친길 반길 당권 투쟁 자중질환이다. 그럼 현재 친길이냐 반길이냐 지금 이 전당대회의 핵심이 길이냐 아니냐로 지금 구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관련해서 그 길, 전환길 씨의 언행을 국민의힘에서 조사하기로 했다라는 건데 지금 박성훈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소영주 대변인님 네. 일단 우리 당이 지향하는 바와 과거 발언이 맞지가 않다. 조사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건 이건 조사를 통해서 입당이 취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좀 그런 분위기긴 해요. 그냥 연기만 피우는 느낌이에요. 사실 전환길 씨에 대한 언행에 대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사실상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그걸 다 아는 사실을 왜 국민의힘 지도부만 몰라요? 그걸 조사해야 합니까? 네, 결국에는
전환길이 말하는 그 비상계엄의 정당성은 그건 결의를 다를 수 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안 와야 된다. 탄핵을 반대한다는 건 당론이잖아요, 아직.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헌법의 질서의 바깥에서의 언행을 하는 것들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아는데 유독 친윤 지도부만 모른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전환기를 안고 가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그 정도 수준의 국민의힘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도 안고 가자 그래버렸잖아요. 그다음에 장동영 의원 보세요. 비상계엄 해제에 투표를 했었는데 갑자기 무슨 계몽된 사람처럼 출마 선언문을 보니까 거의 뭐 친한계가 거의 뭐 당의 매국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을 몰아내고 우리의 어떤 그 가치를 지켜내겠다. 거기도 거의 이제 계몽령의 전사로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요. 친길 반길이 아니라 결국 전환길에 대한 활용도를 고민하는 수준에 가버렸다. 국민의힘 정통보수로서 여의도에서 정치를 오래 했던 사람의 자격들은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좀 문 닫았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조언을 드리면 친길 반길의 당권투쟁이 아니라 전환길로 가면 망한 길로 간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서영주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수위가 상당히 높았어요. 망하는 거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딱 단정을 지금 지으셨는데 이 말하시는 가운데 옆에서 이창근 위원께서 상당히 씁쓸한 웃음을 지금 짓고 계셨습니다. 근데 요지는 이거예요.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연기만 피우는 것 같다. 전환기 씨가 과거에 했었던 발언 전 국민이 다 아는데 그럼 지도부는 몰랐다는 거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전환기 씨를 내치는 게 아니라 내칠 것 같지 않고 어떻게 활용을 할지 국민의힘은 고민하는 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민주당이 바라는 바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는 건전한 세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윤희수 혁신위원장이고요. 우리 당헌 당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원 자격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당원의 자격이 안 되는 요건 중에 하나가 개혁 의지가 없는 사람, 그리고 당이 지향하는 바에 동조를 하지 않는 사람,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의 행적이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에 전환길 씨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환길 씨가 설사 지금 현재 지도부가 친윤 지도부라고 해서 네. 심사위원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한들 이 조건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차기 당 지도부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끊임없이 건전하게 얘기하는 목소리가 더 분출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SNS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같이 볼까요? 뭐라고 썼냐. 전환길 씨 관련해서 많은 우려를 내가 받았습니다. 현재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고 당의 유해한 행위가 확인이 되면 당헌 당규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입당을 빌미로 극우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당에 대한 심각한 폄훼이자 해당 행위라고도 봅니다. 라고 했는데 일단 요거부터 좀 짚어보죠. 일단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고 만약에 유해한 행위가 확인이 되면 당헌 당규에 따라 조치하겠다. 만약 이 전환길 씨한테 뭔가 조치가 취해진다고 할 때 가장 최고는 입당 취소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입당 취소돼도 딱히 그게 전환길 씨한테 큰 타격이야?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왜? 아까 김계리 변호사 얘기를 했었죠. 입당이 지금 현재 보류가 된 사실상 입당이 거부가 된 김계리 변호사 얼마 전에 유튜브를 개설을 했습니다. 잠깐 보고 오실까요? 제가 오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탄핵 사건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고 소추인 측 입장이나 지금 현재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검찰 측 입장만, 그러니까 검찰 측 주신문만 거의 대부분 다 기사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보면서 답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좋아요, 구독, 알람, 댓글은 달지 마세요. 악플은 사양해요. 네, 김기리 변호사. 좋아요, 구독, 알람, 악플은 달지 마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보신 저 영상 지금 유튜브에 딱 저거 하나 올라왔거든요. 근데 조회수가 60만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만든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근데 이걸 보면 이창근 위원님, 사실 전환길 씨 입장에서도 입당이 취소가 된다, 그러니까 당헌 당규에 따른 조치로 입당이 취소가 된다고 한들 so what? 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도권 바뀌겠죠. 네. 만약 입당이 안 된다면은 유튜브를 행사하는 영향력은 제도권 바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틀튜버, 유튜브를 보면서 자기 확정 편향 현상이 생기는 그러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강성 보수 극우 이런 데 대한 영향력일 뿐이겠죠. 그 얘기는 뭐냐? 결과적으로는 지난 2020년 총선으로 돌아갔을 때 당시에 이러한 극우 유튜브에 모든 정치인들이 다 출연하려고 했었어요. 한 총선 이후에 모두가 다 자연스럽게 절연을 했어요. 그러다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다시 그들이 강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거든요. 이러한 과정들을 정치인들은 압니다. 그리고 네. 국민의힘이 지금 필요한 것은 이들을 인격적으로 문제 있기 때문에 내치자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이 여당이 바라는 것처럼 야당으로서 죽느냐 사느냐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은 제도권 밖에서 제한적 영향력일 뿐일 것이고 제도권 안에서는 결코 발휘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설령 그러니까 입당이 취소가 돼서 뭐 계속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건 제도권 밖의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다지 이 두렵게 볼 여지까지는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SNS 잠깐 같이 볼까요? 이렇게 얘기 당원 당규에 조치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한 사람의 입당을 빌미로 극우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당에 대한 해당 행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전한길 씨도 좀 부적절하지만 그거 전한길 씨 입당을 갖고 왈가왈부하는 것도 해당 행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양쪽이 다 문제가 있어요라고 양비론을 얘기를 한 건데 이 글에 대차게 바로 딱 꼬리를 잡고 한동훈 전 대표가 또 글을 올립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극우 프레임이 아니라 그냥 극우지요라고 올린 거예요.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선동하는 건 이건 법치를 부정하는 거고 극우 프레임이 아니라 그냥 극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송원석 비대위원장께서 당과 보수를 위해 절박한 우려의 목소리를 극우 프레임이라고 씌우는 것 자체가 당에 대한 폄훼이고 해당 행위다. 입틀막하는 건 잘못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영주 대변인. 네. 사실 지금 다들 관심이 한동훈 전 대표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에 관심이 좀 몰려 있는데 이런 글을 보면 이거는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절반은 나온 것 같습니다. 절반은 나왔다. 네. 사실 그 절반이 49냐 51이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나오냐 마냐거든요. 지금 그 갈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상 이번 그 전한길 씨가 뛰어든 네. 거의 뭐 극우의 진흙탕 속에 한동훈 전 대표가 뛰어들어야 맞는지라는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조경태 의원도 나와 있고 네. 안철수 의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또 찬탄 반탄 그 프레임의 후보들이 나와서 싸웁니다. 거기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국민의힘의 후보 구도는 그 메시지들이 이 말씀한 대로 극우 프레임을 가지고 싸우긴 하겠으나 사실 전한길 씨가 지금 끼어들었는데 전한길 씨가 먼저 싸움을 걸었잖아요. 네. 보수의 정통이 전한길이냐 한동훈이냐 하고 던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한동훈 전 대표는 말리는 거죠. 전한길을 뭐하러 키워줍니까? 몸집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클 것 같은데 사실 송원석 지도부 제가 보면은 여전히 윤석열을 품고 있다. 지금 보면은 윤버지, 윤어게인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다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사실 윤버지 김계리 변호사는 아직 입당이 안 됐어요. 아니 근데 보수 어차피 그 입당이 공식적으로 되지 않아도 그 언저리에서 지금 활동을 하는 거예요. 언저리에서 활동을 입당을 한다. 시도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사실상 보면 그 언저리에서 전당대회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사실 윤 어게인에 대해서 지금 송원석 지도부와 친윤 지도부가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저는 이번 그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은 네. 정확한 진단이라고 봐요. 극우 프레임이 아니에요. 극우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밖에 있는 행위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공당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고민이 많을 거다. 왜? 지금 뛰어들면 전한길 씨가 생각하는 그 그림에 그대로 말려드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강경한 글을 올리는 걸 보면 곧 조만간 결단의 시기가 오긴 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